지금 언론 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G7에서 외교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설마 했는데 여기서 외교 대비를 할 줄은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선을 심하게 넘었기 때문이에요. 자, 더 나아가 언론들이 너무 못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상외교 대비 이재명 한미동맹 다질 기회로. 중앙일보 G7 참석 새정부 실용외교 국제공감대 넓히는 기회로. 동아일보 G7서 트럼프 만나는 이재명 시험대서는 실용외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 언론들은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 이재명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재명이 잘할 거야. 라고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G7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 대비 무대가 다른 것도 아니라 G7인 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하면 보도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 촉박 참모들의 만류에도 이재명이 왜 취임 10일 만에 G7을 참석하느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G7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중국 관련돼서 목소리를 해마다 내는 곳이에요. 제목 보십시오. G7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중국 견제 공동성명. 해마다 냅니다. 해마다. 자, 최근에 어떤 목소리까지 내냐면요. G7이 공동성명 냈어요. 대만 해협 위구르 인권. 즉 중국과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콕콕 집어서 공동성명을 내는 게 바로 G7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이재명이 대비를 하러 간다? 자, 더 나아가서 G7이 어떤 것까지 내느냐? 공동성명. 대만 해협 평화 중요. 경제적 압박 반대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 관련돼서 침공을 할 위협과 중국이 대만 관련돼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련돼 가지고 G7이 공동성명을 계속 내고 있다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쉔시할 수 있겠냐고요. 이 과정 속에서도 중국 대만 침공 관련돼서 외계인 거론할 수 있겠냐고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 신규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중국 문제,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했던 발언들과 G7이 하는 공동성명은요 180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완전히 안면을 바꿔가지고 중국 관련돼서 똑같이 목소리 낸다? 북한 관련돼서 똑같이 목소리 낸다? 그러면 시진핑이 어떤 생각할까요? 중국이 어떤 생각할까요? 더 나아가 그동안 좌파들이 이재명을 뽑아준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G7이란 대비 무대가 얼마나 이재명한테 모순되는 무대인지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자, 이번에 G7이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 G7 회의에서 뭐를 논의하느냐?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한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암호화폐로 해킹을 해서 얻어온 게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세계 3위예요.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그만큼 해킹으로 가져오는 가상자산이 어마무시하고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결국 현금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화시키면 뭐하죠? 무기개발하잖아요. 즉 북한에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G7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가상자산 해킹 관련돼서도 북한 내에서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돼서도 G7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린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돈을 준 사람이 있어요. 대법원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 징역 7년 8개월 확정. 그리고 그 판결문에 뭐라 써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 보고하고 승인. 법원 사실로 인정.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G7 회의에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요. 중국 견제, 북한 문제. 근데 중국 관련돼서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G7이 성명문을 연이어 냈는데 그동안 이재명은 이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쉐쉐 심지어 외계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열리는 G7 회의에
G7 공동으로 북한 가상자산 해킹 관련돼서 논의를 하자라고 주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지금 북한에다가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이 나라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판결문이 나왔고 그 안에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다른 나라 정상들이 모를까요? 더 나아가 이 G7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요? 서로 얘기가 오는 과정 속에 저는요 걱정이 됩니다. 긴장이 돼요.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올지,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친구 여러분들. 네? 야,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이재명은 G7에 가가지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저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결과가 나와야죠. 어떤 결과? 관세 협상 관련된 결과. 그런데 그 관세 협상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더 전에 이재명의 과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 불법 대북 송금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관세 협상에 있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우리가 지금 대등하게 관세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과정 속에 이재명 개인의 문제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고개 숙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국익을 저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리스크가 벌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리스크를요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우린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까지 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바로 잡혀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바로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지켜봐야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잘할 때도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며 지지율을 깎았던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외교안보를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는 얼마나 잘할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리스크가 보통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상황이 보통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이번에 이재명의 외교를 지켜봐야죠. 과연 이런 리스크와 이런 숙제를 안고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 숙제와 리스크 때문에 문턱에 걸려서 안 될지. 자, 우린 이와 관련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언론들이 뭐라고 안 해요. 보셨던 것처럼 언론들은요, 잘하겠지, 잘할 거야 라는 두루뭉실한 논조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성과를 원합니다. 과연 그 결과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없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소식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꺼낼 여유가 안 됩니다. 왜겠어요? 아직까지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새 원내대표가 선출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권과 책임론으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김용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돼서 지금 당무감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좋아요. 당연히 할 건 해야 되겠죠.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 바로 권영세입니다. 자, 지금 당무감사와 관련돼서 부당 단위라는 잘못된 표현이 법원도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인정한 거는요, 무엇이냐? 이겁니다.
전당대회 개최. 왜냐? 이 전당대회라는 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진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이 아니라는 확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후보를 교체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 법원은 그와 판단을 안 해줬던 겁니다. 실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게 문제죠. 국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 후보가 냈던 거 그거 어떻게 됐죠? 그와 관련해서 신청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냐? 당원분들이 막아줬잖아요. 강제 후보 교체를. 근데 지금 어디서 법원 판결을 대다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쌍권을 비롯해 여기에 개입했던 국민의힘 배치들은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강제 후보 교체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세를 적극적으로 안 한 배치들, 그와 관련된 대선 후보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강제 후보 교체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도 당무감사 철저하게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례들이 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강제 후보 교체와 당무감사하는 겁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유세와 관련돼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못하게 이런 건 분명하게 당무감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친한계는 해도 너무합니다. 무슨 얘기냐? 친한계 박정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당권 욕심 없다라고 물음표를 달아놔요. 말인즉슨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걸 뒤집었기 때문에 당권 욕심 없다는 말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과거에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편 들어줬잖아요. 정식 후보 일방적 교체는 정당사남을 치욕조 장면이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문제를 삼죠.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들 그때 문제를 안 삼아놓고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뒷북치는 거냐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당권 욕심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 관련 얘기를 할 거면 누구? 한동훈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박정훈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 당권 도전 다친 결말 아냐. 그러면서도 한동훈 등판 당원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냐면요. 자, 아직까지 한동훈은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결정을 하지 않았대요. 자,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누가 다 알합니다. 라방에 당원 모집하는 게 당연히 당권 잡으려 나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한동훈의 자기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나올 거다. 이 사람 욕심 부린다. 라고 말해놓고 한동훈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당원들의 열망이 있고 당원들의 판단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냐고요. 네? 똑같은 당권이란 얘기를 듣고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보다 한동훈이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박정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친한계가 있죠. 누구? 정성국이. 뭐라 말하죠? 단일화 번복한 김문수 전당대회 안 나고 해도 믿는 사람 없어. 박정훈이랑 똑같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관련돼서는 새 시대열 당대표 비로 한동훈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친한계가 벌써부터 연막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김문수와 관련돼서는요 분명히 나온다 라면서 네거티브를 던지고 있고요. 한동훈 관련돼서는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간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딱 보더라도 누가 더 당권에 욕심이 있습니까? 누가 더 그동안 당권에 욕심을 부려왔습니까? 한동훈이잖아요. 그 엄중한 대선 기간에
라방 켜가며 음료수에 과자 먹으면서 방송했고, 그런 가운데 때만 되면은 당원 모집하면서 과거 이준석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원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래놓고 친한계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당권 나올 거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동훈 관련돼서는 결정 안 했습니다, 아마 당원분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라면서 되게 거창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속는 우리 국민들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끝내고 싶어요. 어떤 정치? 계속 뭔가를 가리잖아요. 계속 뭔가를 아닌 척 하잖아, 신규러분들.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고스란히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배드캅, 굿캅. 마치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주당이 방탄 입법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대방 진영을 때리는 특검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한동훈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원에서 뭔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한동훈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한계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자, 신규러분들, 저는 이런 정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도 분명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우린 분명히 어떤 기준 갖고 있습니까? 그런 정치를 가져다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쇼라고 말했습니다. 호소라고 말했어요. 왜냐? 뻔히 보이는 그림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서로 배드캅, 굿캅하고 착한 척 나쁜 척하는 역할극에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을 해서는요 비판을 했는데, 그 정치가 국민의 내부에 있다고 그게 한동훈이라고 비판을 안 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당원분들이 어떤 정치가 못된 정치인지, 어떤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지, 어떤 정치가 쇼를 하는 정치인지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을 비판했던 그 기준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똑같은 정치라면요 똑같이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동훈과 친한계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대표군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한 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 단순히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정치는요 민주당 좌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 이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그 기준과 오늘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있을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선사하면 된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